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오늘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남겨진 재산이 자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길 바라죠. 상속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건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럼 꼭 알아야 할 상속 계획의 핵심 10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 계획의 시작, 유언장 작성하기. 유언장은 상속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유언장은 부모님의 의사를 법적 문서로 남겨 자산이 명확히 분배되도록 합니다.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을 남기면 법적 상속 규정에 따라 자식들에게 분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은 꼭 필요합니다. 유언장은 가족에게 분배에 관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식에게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원하거나 자녀가 아닌 다른 친척 또는 자선 단체의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유언장을 통해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겨진 가족들이 법적 분쟁 없이 부모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어요. 예시로 한 아버지가 자식들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막내에게 유산의 절반을 할당하고자 할 때 유언장을 작성하여 이를 명확히 기록하면 가족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상속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 고려하기. 유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세금을 감당하느라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사전 대비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유산이 최대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세는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유산을 받은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감 방법으로는 생전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에 따라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일부 자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자산을 분산해서 세금을 낮추는 것도 상속세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예시로 한 할아버지는 자산이 큰 경우 생전에 자산의 일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였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절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자식들은 큰 세금 부담 없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산 목록을 만들어 정리하기. 재산을 명확히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 목록을 먼저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자산 목록을 관리하여 가족들이 혼란 없이 자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산 목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 목록에는 소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예금 계좌, 주식,
보험, 계약, 심지어 예술품이나 귀중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나 관련 서류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산 목록이 명확하면 상속인들은 자산의 가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상속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예시로 한 어머니는 부동산, 금융자산, 예금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자식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이 목록을 보고 정확한 상속 절차를 밟아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상속자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상속 시 고려할 사항들. 부동산은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부동산 상속 시에는 정확한 소유권, 이전 절차와 세금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두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상속 계획입니다.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크기 때문에 상속 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여러 명의 자식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추후 매각 또는 유지 비용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각 자식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거나 매각 후 현금으로 분배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로 한 부모님은 자식들이 모두 같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대신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도록 유언장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관리 문제로 인해 형제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상속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 관리자로서 신뢰할 만한 인물 선정하기. 신뢰할 수 있는 상속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상속 관리자는 유언을 집행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녀나 법률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 관리자는 상속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다면 상속 관리자가 중재하여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자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속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유언을 법적으로 집행하고 자산이 올바르게 분배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시로 한 가정에서는 상속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를 상속 관리자로 지정했습니다. 자식들은 상속 관리자의 공정한 중재로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속 관리자는 자산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후견인 지정하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가 떠난 뒤 아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재산 관리뿐 아니라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녀에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잃게 되면 보호자와 재산 관리자를 동시에 필요로 하게 됩니다.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임의로 후견인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모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을 지정함으로써 자녀가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 부부는 미성년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호자가 없어진 상황을 대비하여 자녀의 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부부는 자녀가 친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삼촌의 보살핌을 받도록 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견인 지정은 자녀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7번째, 신탁 설정으로 자산 분배를 체계화하기. 신탁 설정은 자산을 한 번에 나누기보다 특정 시기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신탁은 자녀들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혹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자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유산의 일부를 받고 40세에 나머지를 받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은 자산이 한 번에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자산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시로 한 부모님은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자녀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산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 시점마다 재산을 조금씩 나눠 받아 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 설정은 자녀들이 자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부모님이 남긴 자산이 자녀의 삶에서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번째, 금융자산의 안전한 상속을 위한 계획 세우기. 예금, 주식, 연금 등 금융자산은 계좌가 동결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정보와 자산을 정리해 두면 가족들이 손쉽게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자산은 수익률이 높아 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자산의 상속은 복잡한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계좌와 자산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계좌와 주식 정보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가족들은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 아버지는 예금 계좌와 연금 자산을 정리해 두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빠르게 상속 절차를 밟아 금융자산을 무리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9번째,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상속 계획 세우기. 유산 분배가 공평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자식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분배 방식과 이유를 자녀들과 공유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종종 형제 간의 감정적인 충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의 분배 계획을 설명하고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계획에 있어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각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며 유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줄어듭니다. 예시로 한 부모님은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은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할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설명을 듣고 각각의 분배 비율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 간의 갈등 없이 유산이 평화롭게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속 계획은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생전 증여로 상속세 절세와 자녀 지원하기. 유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고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어 부모의 자산이 더 의미 있는 시기에 자녀들에게 쓰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자산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소진될 수 있으므로 생전 증여는 세금 절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생전 증여를 통해 부모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 집 마련, 사업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산을 미리 나눠주면 자녀들이 자산을 필요할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이 자녀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로 한 부모는 큰아들이 결혼할 때 결혼 자금과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아들은 자립을 준비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증여를 통해 자산을 세금 부담 없이 나눠주며 자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었고, 자녀들도 이를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생전 증여는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상속 계획의 핵심 10가지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치관과 사랑을 담아 자식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상속 준비는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상속은 부모님의 뜻을 반영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